아기가 한참 똥을 싸려고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고 몸을 막 비틀고 이럴 때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아기가 고개를 들어서 엄마를 볼 때 아기한테 붙인 거 보신 분 있어요? 그 움직임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응가가 아니에요. 이렇게 아기가 한참 응가를 할 때는 말을 붙이지 않아요. 지금 아이가 뭐를 해요? 몰입을 해요. 똥 싸는 거예요. 이때 말을 하죠. 아기가 고개를 들어서 사실은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도 지금 엄마를 계속 쳐다보네요. 그럼 엄마가 눈을 돌리면 안 돼. 그냥 아기를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던 아이가 눈을 다른 데 돌리면 그때 엄마가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임을 보면 언제 대화를 해야지 되는지, 언제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볼 수 있는 눈도 생기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자기 발달에 맞게끔 움직이기 위해서 몸을 이렇게 좌우로, 그 다음에 대각선, 그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결국은 정서적 의미로 넘어갑니다. 움직임은 감정이 표현되는 가장 원초적인 방식인데, 팔다리를 퍼덕거리거나 몸을 비틀 때, 내가 다른 곳을 볼 때 내가 느끼고 있는 자기 정신의 신호를 부모가 느끼는 거죠. 그거를 보면서 그 아이와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반복이 될 때 그거를 우리는 상호작용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상호작용이라고 말하면 조금 어렵죠. 영어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말을 서브 앤 리턴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다리를 들고 손을 모으고 손을 펴고 하는 이런 자연스러운 행동들이 첫 1년 동안 있어야지 됩니다. 자, 얘를 볼게요. 얘 태어나서 첫날입니다. 입맛을 다셔요. 입을 벌리고 무언가를 찾는 듯한 행동을 해요. 계속 찾지요. 얘가 지금 생각이라는 걸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해요? 왜 젖이 없지?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생각이라는 거를 했어요. 젖을 찾았어. 입을 벌렸어. 젖이 그래도 안 와. 그러면 이 아이가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게 뭘까요? 울어요. 어떻게 울어요? 힘차게 울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내 입에 지금 먹을 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근데 거기에서 안 울어. 그러면 생존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힘차게 울어야 돼요. 아이가 움직이는 거를 보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 아이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아이의 생각이 어떤 건지, 이렇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통해서 아이들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얘는 9개월 된 애기입니다. 자, 이 움직임을 먼저 볼게요. 얘가 무엇을 했어요? 떠서 자기 입에 넣었어요. 눈을 잘 보세요. 한 번 더 떴어요. 그런데 얘가 한숨을 쉬어요. 그리고는 내려요. 왜 내렸어요? 많아서? 많다는 걸 누가 판단했어요? 애기가. 그랬는데 지금 얘가 몸이 미숙하니까 이유식이 어떻게 됐어요? 많이 덜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경험하게 해준 엄마 덕분에 이 아이는 지금은 너무 많은 양이 덜어져 있지만 조금 지나면 적당한 양을 덜을 수 있는 것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얘가 덜은 거는 뭐냐면 음식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양이야. 조절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 다음에 더 커서 20살이 됐을 때, 30살이 됐을 때, 자기 삶에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게 왔을 때 조율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가서 조율한다라는 걸 새삼 배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인이 된 뒤에 내가 내 삶에서 뭔가를 조율하려고 하면, 조절하려고 하면 돈 많이 내고 상담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결국은 어렸을 때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가 성인이 됐을 때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이 아이들은 인지를 하는 거죠. 생각이라는 거를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이 나에게 맞는지, 나라는 존재를 선언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지금 먹고 싶지 않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삶에서 건강한 바운더리가 만들어져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건강하게 거절을 잘하면 얼마나 내가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관계가 미묘하게 엉켜 있으면 사실은 머릿속이 그렇게 개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내 삶을 계속 청소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성인이 돼서 새삼스럽게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럼 언제부터 할까? 태어난 첫날부터 합니다. 뭐로? 움직임으로. 어떤 움직임?
젖을 먹을 거냐 먹지 않을 거냐 그거를 외부에 보냅니다. 부모에 의해서 이 아이들이 정서가 발달이 되고 또 신체가 같이 발달이 됩니다. 태어나면 많이 하는 게 역류 방지 쿠션에 올려놓고 모빌 밑에다가 쭉 넣어놓고, 그런데 여기에서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중력 경험을 못합니다. 그러면 신체에 문제가 되겠지요. 역류 방지 쿠션이니까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서적 의미로는 사람하고 서브 앤 리턴이 안 됩니다. 상호작용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일방적으로 뭘 주죠? 얘네들이 그냥 주기만 해요. 아이가 계속 표정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개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리적, 신체적 의미도 잊어버리고 정서적 의미도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일방적으로 모빌이 돌아가니까 네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 생각하지 않아도 돼. 이런 의미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작위적으로 움직여서 신체가 발달이 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끼고 몸이 풀어지고 이 손이 어디 있는지 등이 어디 있는지 엉덩이 어디 있는지 내 발이 어디 있는지 이런 거를 막 경험을 해야지 되는데 그런 것을 경험하기도 전에 이 아이들은 내가 지금 먹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데도 계속 내 입에다가 뭔가를 집어넣고 조금 더 있으면 이유식 할 때 아기가 안 먹는다고 뒤로 가는데도 입에다가 막 집어넣게 되지요. 왜냐하면 첫 출발이 아기의 움직임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계속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볼 때 아이랑 나와 관계에서 정말 깊은 교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이의 움직임을 가만히 두면 그 아이는 자기 발달에 의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몸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습니다. 가을에 피는 꽃이 뭐죠? 쿠카? 네, 봄에 피는 꽃은 뭘까요? 벚꽃, 개나리, 진달래, 수선화. 근데 가을에 벚꽃이 피면 뉴스에 나오는 거 보셨어요? 가을에 수선화가 피든가요? 안 핀다고요. 모든 꽃에는 각 계절에 맞는 피어야지 될 때 피게끔 뭐가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씨앗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선생님, 우리 애가 지금 몇 개월인데 이 물건을 사야지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물건이 조선시대도 있었나요? 이렇게 1980년대에도 없었고 2020년 들어서면서 생긴 거라면 굳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의 움직임을 보면 사실은 무엇을 해야지 될지 그 다음에 부모가 어떻게 해줘야지 될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주는 정보대로 우리가 그냥 흘러 넘어갈 수 있습니다.